안녕하십니까? 이제 자연지리 미루고 미루었다가 학습할 차례입니다. 8단원까지 끝났고요. 2단원, 단 한 단원이 남았는데 이 2단원은 출제 비중이 높고 문과라고 이제 성향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좀 아무래도 어려워할 과학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이미 학습했거나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 등에서 학습한 내용을 좀 어느 정도 기반이 있어야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원을 직접 바로 들어가기 전에 기후 단원의 예비 학습을 만들었습니다. 이 예비 학습 내용을 찬찬히 따라오신 다음 본격적으로 2단원 내용을 접하시게 되면 조금 무난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비학습도 이거 수능 특강에 바로 없는 부분인데 라고 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36강은 기후 요소 1 해서 기온 돼 있습니다. 자, 기온이라는 말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공기의 온도.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의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기후란 무엇인가, 기후 요소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기후란 보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 관측된 대기의 종합적이고 평균적인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루의 날씨를 보고 기후라고 하지 않죠. 자, 그러면은 평균적이다라는 말은 적어도 수십 년 이상의 데이터, 약 30년 정도, 그죠? 이 정도 되는 데이터를 쌓았을 때 기후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난 거다. 그리고 기후 요소로서 이러한 것들을 묶어서 기후를 설명한다 하는 거죠. 기후를 어떻게 나누어 설명할까 봤더니 기온, 강수, 바람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하루하루 쌓여있는 날씨를 종합해서 평균적으로 봤더니, 자, 오늘 선생님이 촬영하고 있는 날짜는 7월 30일이거든요. 대한민국 서울의 7월 30일은 평균적으로 기온이 어때? 강수가 어때?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 바람이 어때? 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온, 강수, 바람을 결정하는 원인, 기후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기후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기후 요인이라는 것은 기후 요소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위도, 우리는 이미 학습한 바가 있죠. 자, 위도가 낮을수록 저위도일수록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죠? 해발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후 요소에는 기온, 강수, 바람이 있고 기후 요인에는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후 요소 1 해서 기온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2 해서 강수 배울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3 해서 바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 세계지리의 그 기후 파트 예비학습은 기온, 강수, 바람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 위도와 기온 요거는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자, 우리는 태양에서부터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우주 공간을 뚫고 지구에 도달할 때 지구가 완전히 평평한 벽면이 아니고 둥근 공 모양이기 때문에 태양빛을 완전히 머리 꼭대기에서 제대로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옆쪽으로 비스듬히 받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 꼭대기에서 받는 이 적도 부근이 바로 태양 에너지를 좁은 면적에 많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기온이 높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햇빛을 수직에 가깝게 받아 열이 좁은 지역에 집중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반면 고위도 지역은 햇볕을 비스듬히 받아서 옆으로 비스듬하게 받으면 넓은 면적에 걸쳐 열이 분산되겠죠. 그래서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게 되는 것이죠.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각도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주 추운 극지방이나 아주 더운 적도지방 대신에 그저 약간 비스듬히 받아서 계절에 따라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양이 많이 다른 요 중위도 지역에 살기가 적합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자, 요거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륙분포와 기온이 나오네요. 자, 수륙, 물과 육지잖아요. 물과 육지 중에 어디가 비열이 크냐, 요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비열이라는 건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열을 또는 차가운 것을 견뎌내는 능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수륙, 물과 육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열을 가했을 때 버티고 온도가 안 올라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운동장이 굉장히 더워요. 7월 30일이라고 했죠. 이 더운 날씨에 똑같은 양의 한 양동이의 물과 한 양동이의 모래와 돌을 담아서 운동장에 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둘 다 온도가 올라가겠죠? 둘 다 온도가 올라가는데 누가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냐면 모래와 돌 쪽이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갑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열에 의해서 더 빨리 온도가 변하는 것을 비열이 작다고 표현해요. 비열은 온도 변화를 견뎌내는 능력이니까 물은 비열이 크죠. 반대로 이 실험을 1월 달에 했다면 1월 달에는 모래와 돌이 더 빨리 차가워지고 물은 좀 더 천천히 차가워질 겁니다. 그런 얘기가 바로 비열이 크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면 자, 바다와 대륙이 비열 차이가 크다 요 말을 좀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자, 바다는 비열이 커요. 비열이 크니까 계절에 따라 온도 변화가 작아요. 한국지리 배운 친구들은 잘 알고 있죠. 바닷가 주변은 연교차가 작습니다. 반면 내륙에 있으면 비열이 작으니까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가 크다. 그럼 같은 위도에서 같은 태양 에너지를 받는다고 해도 바닷가냐 대륙에 있느냐에 따라서 연교차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연교차라는 게 바로 기온의 계절적 차이로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과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열을 과학책에 있는 정의대로 하면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고 물은 비열이 크고 암석은 비열이 작다. 그래서 연교차라는 거 다시 한번 써주시면서 최난월. 자, 요거 그냥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죠. 가장 따뜻한 달, 최난월의 평균 기온에서 최한월, 가장 추운 달이죠.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크면 대륙의 성질을 띠고 있구나. 이 차이가 작으면 바다의 성질을 띠고 있구나. 요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수륙분포와 기온에 대한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해안 지역은 바다의 영향으로 연교차가 작고 내륙은 대륙의 영향으로 영향이 커져서 대륙의 영향이 커져서 연교차가 커진다. 예, 요거는 한국지리 배운 친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연교차를 조사해 봤더니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바로 유라시아 대륙의 동부에 죄송합니다. 자, 유라시아 대륙 동부의 내륙, 동북부 내륙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지역을 시베리아라고 부르죠. 여기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여기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편서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이 대륙의 성질을 가득 품은 바람이 이쪽에 도달하면서 동시에 내륙이죠? 그죠? 큰 육지 안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연교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겨울에는 매섭게 춥고 영하 50도, 60도 내려가다가 여름철에는 우리와 별다를 것 없는 날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고 우리나라는 대륙 동쪽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면 연교차가 거의 없는 지역도 있는데요. 연교차가 거의 없는 지역들은요. 1년 내내 덥거나 1년 내내 추운 지역들입니다. 특히나 적도 부근에
이 열대기후 지역은 연교차가 0, 가장 작잖아요. 연교차가 이렇게 작은 이유는 그죠? 1년 내내 30도 오늘날 같은 우리 오늘 같은 날씨를 계속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세계 연교차 분포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 조금 어려운데 한국지리 때 잘 배웠고 통합사 할 때도 잘 배웠으니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 원리는 나중에 이제 대기대순환 때 자세히 배울 거고 우리가 이 원리를 깊이 있게 파고들 필요는 없어요. 뭐 코리, 올리, 힘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구과학에 가면 막 배웁니다. 자, 지구과학에서 막 배우는 거 우리는 딱 빼고 결과만 생각하자고요. 결과만 생각할 때 중위도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기 위도 30에서 60도 부근이죠. 자, 위도 30에서 60도 또는 뭐 남위도 마찬가지고요. 위도 30에서 60도 부근의 높은 하늘에서는 1년 내내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이를 편서풍이라고 해요.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편서풍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편서풍이 왜 부는지는 지구과학 가서 배우시고요. 우린 결과만 생각해요. 자,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저 높은 하늘에서는 1년 내내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분다. 이것을 편서풍이라고 하는데,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보면요. 자, 바다를 건너서 온 바람이 만나는 곳은 대륙의 서쪽이에요. 자, 유라시아 대륙이 널찍하게 있다고 합시다. 자,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는 대서양이라고 하는 바다가 있죠. 자, 이 대서양을 건너서 편서풍이 불어요. 대서양을 건너서 온 편서풍을 이쪽에서 유라시아 대륙 서쪽에서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륙 서쪽은 바다의 영향이 있고요. 자, 이 유라시아 대륙 서쪽을 지나서 계속해서 대륙을 뚫고 바람이 흐릅니다. 그러면 대륙 동쪽,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런 데 오면 육지의 영향이 강해져요. 왜냐하면 이 대륙을 뚫고 왔기 때문이죠, 바람이. 자, 그래서 대륙 동쪽은 육지의 영향이 강하다. 기후적으로 이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바다, 대서양을 뚫고 온 편서풍의 경우 이 바람을 가로막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굉장히 일정하고 강하게 붑니다. 1년 내내 서풍이 강하게 부는 반면에 이 대륙 동쪽으로 오게 되면요. 대륙에 막혔어요. 중간에 산맥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바람이 좀 약해요. 그래서 우리 지표 부근에서는 편서풍을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1년 내내 서풍이 분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지리 배운 친구들은 알죠? 계절풍 기후잖아요. 오히려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현상이 지표면 근처에서는 나타나고요. 저 높은 하늘에 가야만 편서풍이 관찰돼요. 대륙 서쪽은 1년 내내 서풍이 부는 것을 지표면에 서 있는 우리도 알 수 있지만 대륙 동쪽은 오히려 계절풍이 강하고 저 하늘 높은 데서는 편서풍이 강하게 분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에 따라 대륙 서안은 연교차가 작아요. 왜? 바다의 영향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대륙의 동안은 연교차가 커요. 대륙의 성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두 지역의 차이가 있고 특히나 대륙 동안의 연교차가 커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겨울에 추워요. 여름의 더위는 대륙 서안에서도 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건 편서풍 때문은 아니고 저 밑에 있는 사하라 사막 바람이 올라와서 그런 거긴 한데 여름 더위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만은 겨울 추위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위쪽은 비슷한데 아래쪽으로 대륙 동안이 더 많이 떨어지니까 평균 기온은 대륙 서안이 높고 대륙 동안은 좀 더 낮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매서운 겨울을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편서풍이 1년 내내 불고 그것 때문에 대륙의 서쪽은 바다의 영향, 대륙의 동쪽은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예, 요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례 지역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과 서안의 비슷한 위도대에 있는 두 도시를 준비했습니다. 자, 동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동해안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물론 북한을 가로막고 있지만 북한을 지나서 쫙 그 북한과 러시아의 경계선을 넘으면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대륙 동안입니다. 우리와 동해를 같은 바다에 이제 그 접해 있어요. 위도는 북위 43도네요. 예, 상당히 높고 최한월 평균 기온은 영하 12.3도예요. 아마 1월이겠죠. 1월달에 12.3도고 최난월, 한국지리에서는 최난월이 8월이었어요. 그것은 장마 때문에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고 보통 세계지리에서는 7월달입니다. 자, 7월달에는 최난월 평균 기온 19.8도로서 연교차 32.1도 이렇게 나오는데 자, 대륙 서안에 대서양 연안에 있는 보르도, 와인이 유명합니다. 자, 보르도라는 도시에 가보니까 위도는 비슷하죠. 북위 44.5도. 보르도가 조금 더 북쪽입니다. 하지만 최한월 평균 기온을 보세요. 1월 달에 평균 기온이 엄청나게 차이가 큰 걸 알 수 있죠. 대륙 서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최난월은 비슷하다 그랬죠. 최난월 비슷합니다. 그래서 연교차가 거의 2배 가까이 나는, 아니 2배가 아니죠. 2배에서 3배 가까이 뭐 2점 몇 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대륙 동안과 대륙 서안은 연교차가 크고 특히나 대륙 동안은 겨울에 춥다. 그래서 연교차도 더 크고 평균 기온도 대륙 동안이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해 봤어요. 요 그림이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 요 그림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앞에 그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있는데 요거 유라시아 대륙 북위 50도 지점에 1월, 7월 평균 기온을 경도 20도마다 표현한 것임이라고 했네요. 자, 유라시아 대륙의 북위 50도 지점에 자, 위쪽이 바로 7월 평균 기온, 아래쪽이 1월 평균 기온이에요. 자, 7월 평균 기온은 동안에서 서안으로 갈 때 비슷하네요. 큰 차이가 없이 나타나죠. 반면 1월 달에는 대륙 서안은 비교적 따뜻해요. 비열이 커서 별로 안 식은 거예요. 물론 하나 더 있습니다. 난류가 흐르기도 하는데 뭐 그건 빼더라도 자, 여기서부터 대륙 동안으로 갈수록 점점 추워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쯤 오면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쯤 오면 훨씬 크죠. 그래서 1월과 7월의 이 점선과 실선의 경계가 아니고 요 차이가 연교차가 되겠죠. 그래서 1월과 7월에 이 기온 차이를 연교차라고 봤을 때 대륙 동안이 연교차가 크다. 그리고 특히 겨울에 춥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발 고도와 기온인데요. 이거 우리 중남부 아메리카 학습할 때 이미 했어요. 중남부 아메리카라든지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가 위치한 그런 고원지대에 가면은 해발 고도가 높지만 쾌적한 기후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100m 높아질 때마다 약 0.65도씩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요 0.65도라는 숫자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구과학 배운 친구들은 이게 되게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건조 감률, 습윤 감률 막 쭉쭉 있어요. 그래서 이 감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약 0.5도는 그냥 6.5도는 평균적인 값입니다. 그래도 대충 생각해보면 해발 1000m 올라가면 6.5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해발 2000m가 되면 13도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온도가 점점 내려가는데 열대기후 지역은 원래 덥잖아요. 이 원래 더운 열대기후 지역 같은 데서는 오히려 산 위로 올라가야 서늘하니 시원하니 좋다는 거죠. 자, 안데스 산맥 여기가 제일 유명한데요. 안데스 산맥에 한 3000m나 4000m쯤 가는 데도 도시가 있어요. 그 이유는 지상부부, 그러니까 낮은 평지가 한 30도 된다고 칩시다. 1년 내내 30도겠죠. 여기는 열대기후이기 때문에 사계절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1년 내내 30도예요. 1년 내내 30도인 지역을 떠나서 자, 3000m 산 위로 올라왔습니다. 3000m 올라오면 몇 도가 낮아지나요? 자, 2000m가 16도였으니까, 13도였으니까, 3000m는 19.5도가 빠지겠네요. 자, 19.5도를 빼면 3000m 위에는 몇 도가 될까요? 여기는, 온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네요. 그죠? 19.5도에서 몇 도를 더하면 되면 10.5를 더하면 30이 되죠. 맞습니까? 10.5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35도라고 하면
자, 여기 열대기후 지역에 35도라고 하면 여기는 15.5가 되겠죠. 그러면 평지보다는 이렇게 높은 산 위로 올라와서 사는 것이 유리하다. 이것을 1년 내내 봄과 같은 날씨가 유지된다라고 해서 열대 고산기후라고도 하고 열대기후인데 높은 산으로 올라와서 서늘해 이런 뜻이고, 또는 상춘기후 1년 내내 따뜻해 봄과 같아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이 높은 산 위에서 도시가 발달했다. 그래서 고산도시 우리 보고타, 키토, 라파스 이런 거 배웠었죠. 멕시코시티 이런 거 배웠습니다. 안데스 산지의 고산 도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건 이미 학습한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거의 비슷한 위도에 있는 마나우스, 브라질에 있는 마나우스와 키토, 에콰도르의 수도죠. 두 도시를 비교해 보면요. 마나우스는 1년 내내 25도에서 30도 사이의 평균 기온이 나타나는 반면 키토는 12, 3도 또는 14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 살기에 키토 쪽이 더 좋아서 이런 높은 산지에 큰 도시가 발달한다. 이런 거 배웠습니다. 특히나 우리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는 어땠나요? 산이 너무 높고 험해서 도로를 건설하기 쉽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도로 건설이 어려운 나머지 케이블카, 미텔레페리코라고 하는 그런 케이블카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안데스 산지의 고산 도시는 이미 배웠던 내용이라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류와 기온입니다. 이것도 한국지리에서 이미 한번 배운 게 있어요. 해류가 기후에 영향을 줄 때는요, 한류가 근처에 흐르느냐, 난류가 근처에 흐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비슷한 위도에서 한류가 흐르면 난류가 흐르는 해안보다는 기온이 낮아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이 어디 있나 봤더니 아프리카 남서부를 흐르는 벵겔라 해류 인근입니다. 자, 여기는 같은 위도의 내륙에 비해서 기온이 낮아요. 또 남아메리카 서쪽, 그러니까 태평양 쪽이죠.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옆으로 서 있는 삼각형 모양으로 봤을 때 여기 등뼈에 해당되는 부분, 안데스 산지와 맞닿아 있는 그쪽 해안이 페루 해류가 지나가면서 같은 위도대의 내륙이나 동쪽에 비해 기온이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지도로 이제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반면 북대서양 해류, 요거는요, 문제는 아직까지 많이 나온 적은 없는데 사실 온대지방을 이해할 때 되게 중요한 해류 중에 하나거든요. 자, 북대서양 해류, 대서양을 흐르는 해류인데 그 중에서도 북반구를 흐르는 해류예요. 요거는 북서부 유럽 지역을 관통해서 흐릅니다. 아까 이미 얘기했듯이 북서부 유럽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연교차가 작아요. 그래서 겨울이 좀 따뜻해요. 이거 하나 배웠는데 여기에 플러스 북서부 유럽을 더욱 겨울에 따뜻하게 해주는 애가 있다는 거죠. 플러스 북대서양 해류의 영향도 있는 거죠. 아이고. 자, 이 북대서양 해류의 영향으로 겨울철에 더욱 온난한 거죠.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와 보르도를 비교했을 때 보르도가 훨씬 따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영하 12도 대 영상 7도니까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자, 그래서 이 북서부 유럽,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에스파냐까지 있는 요 지역들은 전부 다른 지역의 내륙에 비해서 기온이 높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이게 문제로 나온 적은 별로 없는데 북서부 유럽이 연교차가 작은 데에는 편서풍의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류가 흐르는 주변에는 사막이 관찰되기도 한다. 자, 요것도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개념으로 이미 이해할 수 있어요. 바람이 상승하면 비가 오고 바람이 내려앉으면 맑습니다.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공기가 위로 떠요. 공기가 위로 뜨면 이게 무슨 기압? 저기압이에요. 저기압이고 비가 와요. 그래서 뭔가 바닥면이 뜨뜻하면 뭔가 공기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비가 오겠지만
내려 꽂으면 하늘에서 공기가 바람을 내려 꽂으면 이게 고기압이 되고 고기압은 맑은 날씨를 보여줘요. 그런데 한류가 흐른대잖아요. 한류가 흐르니까 차가운 바닷물이 밑에 있으니까 고기압이 계속 생기는 거죠. 계속 바닷물이 차가운 나머지 공기가 하강기류가 발생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남서부에 있는 나미브 사막, 칼라하리 사막, 그리고 페루,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의 서쪽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 요런 데가 이제 관찰이 돼요. 지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아프리카 대륙인데요. 아프리카의 동쪽에는 모잠비크 해류라고 하는 난류가 흐르고 서쪽에는 벵겔라 해류라고 하는 한류가 흐릅니다. 한류와 난류가 이렇게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흐르고 있는데 비슷한 위도에 있는 월비스 베이라는 데랑 이냠바느라는 데가 있네요. 자, 동네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보니까 한류가 근처에 흐르는 월비스 베이 쪽이 연평균 기온이 더 낮은 걸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다 그랬죠? 한류가 흐르면 고기압이 발생돼서 지속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사막이 만들어진다라고도 했습니다. 아, 그럼 선생님, 요 지역은 사막이겠네요. 네, 여기에 사막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요. 자, 그곳이 바로 나미브 사막입니다. 지금 보면 나미비아의 위치 여기 확인되어 있나요? 자, 아프리카 서해안이죠. 아프리카 서해안에 벵겔라 해류가 흐르는 그 주변 지역을 보니까 바닷물이 차가워서 사막이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사막이 넓게 확장됐으면 바다와 사막이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 바닷물이 차갑기 때문에 비가 잘 내리지 않아서 사막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요 나미브 사막이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슷한 이유로 자, 이번에는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자, 이쪽도 이렇게 한류가 흘러가거든요. 한류가 흘러가니까 이 한류의 옆에 여기도 지금 바닷가에 다 오도록 사막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류가 흐르는 주변 지역은 그 사막이 만들어지고 강수량이 매우 적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슷한 거 있다 그랬죠. 여름철에도 한류가 흘러서 비교적 그 비가 많은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최소우지가 된 곳이 바닷가에 있다 그랬습니다. 동해안에 위치한 청진이었죠. 그죠? 관북지방의 청진 같은 경우가 여름철 한류 때문에 여름 강수량이 적어서 최소우지, 개마고원에 있는 무산과 함께 최소우지다. 이런 말씀 한국지리 배울 때 말씀드렸습니다. 한류의 영향이 이렇게 크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교차와 일교차 이야기입니다. 자, 연교차는 적도에서 가장 작아요. 왜요? 1년 내내 더우니까요. 고위도로 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선생님, 북극은 1년 내내 춥잖아요. 그래도 거긴 여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해가 비치는 계절과 해가 안 비치는 계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도에서 가장 작아요. 1년 내내 더워요. 1년 내내 여름과 같이 온도가 높은데 고위도로 갈수록 이게 커지고 북반구, 중위도의 연교차가 더 크게 나타난대요. 남반구보다는 북반구에서 중위도의 연교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북반구가 땅이 더 넓어서예요. 땅이 넓으면 비열이 작아진다 그랬죠? 비열이 작아지면 당연히 온도가 더 큰 차이를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남반구의 경우 남북 대륙에 이르기 전까지 바다로 이루어져 연교차가 비교적 작다.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요거 전체적인 그림 한번 보시면요. 자, 연교차가 거의 적도 부근에서 아주 작죠. 아주 작고 극지대로 갈수록 커지는데 특히 북반구로 가면 북위 60도쯤에 아주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연교차가 가장 세게 나타나는 그 시베리아 쪽 봤잖아요. 러시아 동부. 그 지역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뭐 북극으로 갈수록 그래도 북극해도 바다도 있고 하니까 조금 작아지는 요런 형태를 보이고 남반구는 대륙이 좀 작아서 북반구만큼 연교차가 커지지는 않는다. 자, 반면 일교차 같은 경우는 하루 중에서 가장 시원한 시간과 가장 더운 시간 또는 가장 추운 시간과 가장 따뜻한 시간이겠죠. 가장 온도가 낮을 때와 온도가 높을 때의 기온 차이잖아요. 일교차. 하루 내에서의 일교차는
그 위도 30도 부근이 가장 크다라고 합니다. 요거는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사막에서 이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요 지역들 위도 30도 부근 조금 안쪽 여기서 사막이 많이 나타나요. 그것 때문에 일교차가 좀 커 보이고요. 적도 부근에서도 일교차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필기를 하나 해둘 게 있어요. 자, 이 적도 부근에서 보면 자, 열대기후 지역 요 안쪽 있죠. 선생님이 지금 네모 박스 친 데 있죠. 여기 뭐냐면요. 요 열대지방 저위도 지역이잖아요. 자,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저위도 지역에서는 연교차와 일교차 중에 어느 게 더 큽니까?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커요. 1년 동안 변화는 가장 따뜻한 달에, 가장 더운 달의 기온과 가장 추운 달의 기온 차이는 얼마 안 나고 오히려 하루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크다. 요 표현 자주 나오거든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저위도에서는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크다. 반대도 성립하겠죠? 연교차가 일교차보다 작다. 둘 다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해서 기후요소 첫 번째 시간, 기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온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뭐였죠? 강수죠? 하늘에서 내리는 물. 자, 강수에 대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